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일본 자동차 산업 악재에 또 악재, 차량용 반도체 품귀에 지진까지, 토요타 공장 9개 가동 중단, 미래차 시장에서 밀린 일본 자동차, 유럽 시장에서 밀려난다.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커다랗게 두 가지 내용이고요. 자세하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설상가상인 일본 자동차 산업이에요. 지진으로 인한 타격이 가중이 됐는데 지금 자동차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커다랗게 크게 문제가 됐다. 특히 르네사스에 대해서 지금 공장이 문을 닫았고 또한 토요타 자동차가 문을 닫았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르네사스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영상에 자세히 올려드렸으니까 그걸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몸살을 겪고 있는 일본 자동차 업계가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서 또 한 번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밤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7.3 지진이 발생해서 현지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자동차 업계에서는 최대 자동차 업체인 토요타가 전 세계 3위 자동차 반도체 제조사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가 이 두 회사가 이번 지진으로 큰 직격탄을 맞았다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죠. 특히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는 지금 이바라키현 히타치 나카시에 위치한 나카 공장 생산을 중단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공장의 주력은 차량 반도체입니다. 최근 생산량이 늘면서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을 빠르게 극복하고 있는 대안 중에 하나로 지금 알려지고 있었는데 여기가 문을 닫았다라는 거죠. 지진으로 생산을 차질이 빚게 되면서 차량 반도체의 공급에 대한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죠. 르네사스는 세계적인 자동차 반도체 부족 현상을 맞아서 원래는 TSMC에 정말 많이 외주를 줬거든요. 이 외주를 줬는데 이제는 내수의 역할을 지금 여기를 판매량을 늘려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지금 이런 커다란 상황을 맞게 된 거죠. 또한 최근에는 아사히 카세이 반도체 공장이 화재 피해를 입자 이를 대체할 차량용 반도체 생산도 역시 이곳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사히 카세이 반도체는 자동차 충돌 방지와 피해를 줄이는 안전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직접 회로로 아사히 카세이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공동으로 영향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이번 지진으로 가동이 멈추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장은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때도 생산이 심대한 타격을 입힌 바가 있었는데요. 2011년 당시 지진의 여파로 르네사스가 한참 잘 나갔었거든요. 세계 회사가 합병이 돼서 만들어졌는데 이 내용도 저번 영상에 다 올려드렸으니까 그건 확인해 주시고 세계 회사가 이렇게 합병, NEC나 아니면 이런 새 회사가 합병이 돼서 잘 나가고 있었는데 당시 일본의 장기 불황과 대지진의 여파로 엄청나게 힘들어졌어요. 여러 개 사업을 팔아야만 되살아날 수 있을 정도 어려움에 빠졌고 특히 일본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서 이렇게 다시 되살아난 기업이에요. 현재는. 당시 르네사스는 생산 재개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됐고 지진 전 생산 능력이 회복하기까지는 180일, 약 6개월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르네사스는 클린룸 내 제조시설과 제품의 상황 확인을 하고 16일 오후부터 일부 생산시설을 가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현재 생산 능력 정상화를 위해서 복구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한 2개월에서 3개월 걸릴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토요타에게도 불어닥친 지진 여파인데요. 이번 지진의 여파는 토요타에도 들이닥쳤습니다. 일부 공장의 가동 중단을 결정한 것이죠. 토요타는 완성차 9곳 중 생산 라인 14곳의 가동을 이날부터 지금 최대 나흘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토요타는 일본 내 15개 공장에 28개 라인을 보유하고 있어서 보세요. 28개 라인 중에 14개 라인이 지금 가동 중단. 그래서 생산 라인 절반이 가동 중단하게 된 것이죠. 토요타는 상당수 부품업체가 지진으로 피해를 보면서 공급 부족 차질을 믿어서 생산 라인을 멈추기로 했다라는 거죠. 지금 토요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부품업체들이 문제가 생겨서 토요타가 생산 라인을 접었다라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번 생산 중단이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는 것은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이 영향이 끼쳐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동 중단 기간별로 보면 해리어, 프리우스, RAV4를 생산하는 다카오카 공장이 18일부터 20일, 그리고 다하라 공장은 프라도, GX, 포로너 생산 라인을 18일부터 20일, LS, IS, RC, NX 생산 라인을 17일부터 20일까지 각각 중단한다고 지금 발표가 났습니다. 그리고 NX, UX, CT, ES, RX를 생산하는 쿠슈의 미야타 공장도 19일과 20일날 가동을 멈추고 이 밖에도 LC70 그리고 LC200, LX를 생산하는 후지마츠 공장, 오토바디 요시 공장 등도 17일부터 20일까지 전면 가동이 중단된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도요타 공장이 문을 닫은 것은 이 지진의 여파 때문이라는 거죠. 굳이 이 지진의 여파가 아니면 문을 닫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품을 공급해주는 부품 업체들이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 자동차는 아예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 지금 미래차 시장에서 밀린 일본 자동차 업계, 정부와 업계는 자중 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내용이고, 그리고 일본 자동차 업계가 어쩌면 소리 소문 없이 뒷방으로 밀려날 수 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진으로 났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이 내용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2월 3일 날 오는 2030년 중반부터 새롭게 출시되는 모든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2020년 12월 3일입니다. 2030년 중반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벌써 한 15년 정도 남았죠? 15년 정도 남았고, 그리고 미국과 같은 경우는 2025년, 2030년까지 전부 다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겠다라고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발표 직후에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도요타 아키오 회장은 일본 정부의 방침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일본에서 자동차 산업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뇌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본 국민에게 있어서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산업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미국의 전기 자동차 회사인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이미 도요타를 넘어섰고, 전기 자동차 판매량 역시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일본 자동차 기업이 지금 없는 현실이 이것을 굉장히 대변해주고 있다는 거죠. 일본은 전기 자동차가 주가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가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이죠. 일본 정부와 도요타는 상황 반전을 위한 열쇠로 수소 연료 활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요타는 수소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으며, 또 하나를 방향 잡고 있던 게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지난해 10월 달에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2050년까지 온실효과 가스 배출을 제로로 하겠다고 제로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이에 대해서 12월 3일에 2030년 중반에 출시되는 모든 신차를 전기차로 할 것을 검토 중이라는 일본 정부의 발표가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현재 유럽과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2030년 그리고 2035년 이 사이에 가솔린 자동차의 판매 중지를 결정을 했고, 그리고 전기차의 보급 또한 지금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이에요. 특히 유럽과 같은 경우는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 대수보다 지금 능가하고 있는 현 상황이죠. 이래서 이렇게 됩니다. 유럽은 이미 전기 자동차 판매 대수를 중국을 넘어섰어요. 작년 중반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장 주요한 회사가 누구냐? 도요타예요. 도요타는 전기 자동차에 지금 부정적인데, 프리우스라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자, 지금 보시면 도요타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에 부정적입니다. 지난해 12월 17일 도요타 자동차의 도요타 회장은 급격한 전기차 생산 체제로 변환을 위해서는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생산을 필요한 전력을 만들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본은 화력발전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탄소 제로를 실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하게 주문해서 지금 파문이 일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전기 자동차가 정말 탄소 제로를 만드느냐, 아니면 공기질을 좋게 해주는데 좋게 만드느냐,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를 만드는 재료 자체가
탄소 제로로 되는 전기를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배경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에서 그렇게 되고, 또한 수소 경제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지금 수소 경제가 거의 대부분 뭘로 만들어져요? 부생수소로 지금 돌아가는 거죠. 부생수소라는 것은 부가적으로 생산되는 수소예요. 이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석유나 석탄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건데, 이것을 이용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공해를 만들어서 공해가 되는 제품을 가지고 자동차를 굴린다라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결코 저는 이것이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보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일본의 유력 매체인 문해 춘추 1호로에서는 정부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 발전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떠냐? 전기차가 대세가 돼가고 있잖아요. 전기차가 대세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나라들이 전기차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일본의 전기차 업계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는 거죠. 자, 지금 이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이게 토요타라는, 테슬라예요, 테슬라. 예. 1위가 테슬라고, 지금 9위와 10위가 한국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예. 일본 업체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자, 미국의 친환경 자동차 정보 사이트인 EVsales가 발표한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의 기업별 전기 자동차 세계 판매 대수 상위 10위에 들어가는 일본 자동차 기업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지금 냉혹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1위가 테슬라, 9위, 10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참고로 9위는 현대자동차, 10위는 기아자동차였습니다. 이곳에서 발표한 내용이 일본이 자랑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은 누가 제일 유명하냐? 닛산, 그리고 토요타, 여기가 제일 유명하죠. 그리고 중국과 같은 경우도 2035년까지 50%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50%는 전기 차량을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은 중국도 하이브리드 차량 반틈, 그리고 전기차 반틈 이렇게 나간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기 자동차의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리가 짧아요. 한번 충전해서 가는 거리가. 결국은 그것을 하려고 할 때는 전고체 배터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거리가 짧은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대중화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죠. 결국은 그래서 수소 자동차를 장거리를 뛰는 그런 용도로 써야 된다. 결국은 이런 말이 있죠. 어쨌든 미국과 유럽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 자동차만을 인정했던 이런 분위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본 내에서도 미국과 유럽이 일본의 자동차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제외한 것이지 않느냐라는 이러한 볼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일본의 자동차 전문 매체인 오토카 재팬은 지난 8일날 미쓰비시뿐만 아니다 역풍을 직면한 일본 자동차 기업 그리고 유럽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있니라는 제목을 보도를 했어요. 지금 현재 미쓰비시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공장 폐쇄를 했죠. 유럽에서. 공장 폐쇄했고, 그래서 일본 자동차 기업이 유럽에서 살아날 방법이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한 것이 있어요. 오토카 재팬이. 이 보도에 따르면 엄격한 환경 규제, 수요의 변화, 격렬해지는 가격 경쟁, 이것 등으로 인해서 일본 자동차 기업이 유럽 시장에서 역풍을 맞고 있다. 특히 전기자동차 시장으로 변환되는 이 시점에 전기자동차가 아니면 유럽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유럽 시장을 대변해주는 말이 되는 거죠. 실제로 미쓰비시는 작년 7월달에, 아까 말씀드렸죠. 미쓰비시는 작년 7월달에 유럽 시장에서 철수를 발표했고, 혼다도 마찬가지로 두 곳의 유럽 공장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페인의 그 미쓰비시 공장을 그 전기차 배터리 공장으로 바꾼다라는 그런 말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한번 보고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요타 외에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고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고전하고 있어요.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고 특히 전기차 시장으로 변환이 급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전부 다 하향 곡선을 긋고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일본 자동차 업계가 유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전기 자동차를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서 일본은 온실가스 제로를 선언을 했고, 도요타 자동차는 마음으로는 좀 힘듦에도 불구하고 전기 자동차로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본 내 135개에 이르는 수소 충전소, 그리고 일본 정부가 수소 산업 육성 정책을 기반으로 한 연간 생산량 이전 모델인 10배에 3만 대로 지금 눌린다고 하고 있어요. 자, 수소 정책을 일본에서는 주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135개의 충전소가 있었는데 지금 몇 년 후까지는 이 10배인 3만 대까지 늘릴 방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고체 배터리의 발걸음입니다. 이를 위해서 도요타는 전고체 배터리에 올해 안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어요. 도요타가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게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만약 전고체 배터리가 성공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전기차로 전환이 빨라지겠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삼성 SDI가 제일 선두주자거든요. LG가 아닙니다. 삼성이 지금 선두주자인데 27년까지 2027년에 지금 만들겠다고 하고, LG 같은 경우는 2028년에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했습니다.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2025년에 만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전고체 배터리의 언제 양산이 시점이 2027년, 28년, 2025년 지금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나 도요타는 올해 안에 공개할 예정이고, 공개만 하면 안 됩니다. 양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양산 시점은 아직까지는 미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가기 전까지는 3원계 배터리가 주를 이룰 텐데, 지금 3원계 배터리의 거의 최강자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화학이죠. LG 화학이 지금 전체 1위. 그리고 CATL과 같은 경우는 다른 배터리죠. LFP 배터리를 사용을 하죠. 리튬 산화철 배터리. 예, 리튬 산화철 배터리를 쓰는데 이것과 좀 다르죠. 예, LFP 배터리는 가격이 저렴해서 지금 중국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CATL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얘기를 돌려서 일본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 25일 날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하기 위한 그린 성장 전략을 발표했고, 14개 분야에서 높은 목표를 설정을 했죠.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소 이용량을 2050년에는 2050년 현재 10배인 2000톤으로 늘리면서 2030년 중반까지 모든 신차를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생산할 계획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35년 다른 업체들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신차가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계속적으로 밀 거예요. 왜냐하면 거리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대세를 이룰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가 나온다? 그 시점부터는 전기차 시장이 더욱더 성장할 것 같습니다. 도요타의 경우는 작년 12월 달에 한번 완충하면 최대 850km까지 달리는 전기 자동차인 2세대 미라이를 일본에서 출시했고, 미국 판매도 지금 앞두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수소 전기차예요. 수소 전기차에서 순수 전기차하고는 좀 이야기가 달라지죠. 850km?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현대자동차가 마음만 먹으면 이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내용입니다. 유럽에서 고전 중인 일본차.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일본 네티즌의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차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은 곧바로 벽에 부딪힐 것이다 라고 일본 네티즌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나 알 수도 있을 것. 친환경도 친경제도 아닌데 말이야. 누구의 생각인가. 비판하는 말이죠. 스바루 따위는 유럽에서 제대로 장사할 마음이 없잖아 라고 비판하는 말이고, 유럽차의 만듦새는 인정하지만 EU에서 일본의 자동차에게 관세 10%가 붙는다. 같은 성능이라도 10% 비싼 차는 팔리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고,
미쓰비시가 실질적으로 동남아에서만 판매된다면 더는 힘들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유럽의 폐비 확정인가 일본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몰아낼 전략으로 쏟아내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일본 네티즌의 의견들을 보면 현재 흐름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일본 가전제품이 세계를 석권하다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해서 순식간에 퇴출당한 사실을 떠올릴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유럽 시장에서는 순수 전기차만 잘 팔립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별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죠. 버스나 트럭과 같은 경우는 수소 전기차, 그리고 일반 가까운 거리를 가려고 하면 일반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은 그 틈새 가운데 끼워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분위기상 하이브리드 차량은 조금 뒤로 빠지고 있고, 제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하이브리드 차량도 괜찮은데 말입니다. 네.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이브리드,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 이렇게 가는데 순수 하이브리드 차량보다는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라면 저는 경쟁력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일본의 자동차도 이러한 상황을 직면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이러한 상황인데, 자, 지금 두 가지 악재가 겹쳤어요. 일본의 지진 때문에 일본 차량 업체들이 많이 힘들어진다. 두 번째는 지금 유럽에서 퇴출당하고 있는 일본차 업계 위기에 직면하다. 이 내용입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